승원 대표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머니컬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원자재 관련주가 좀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두고 이 미국의 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어제 증시와 오늘 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던가요? 어제는 LS나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것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들이 시가부터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었죠. 지난 주말에 앵글로 아메리칸이 7.23%, 프레스닐로가 4.16%, BHP 빌리턴이 4.32%, 글렌코어가 7%,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광산주라든지 아니면 뭐 자재 관련주, 소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이들 종목 위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들 종목이 약세로 반전된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스탠리 피셔의 발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탠리 피셔는 연내에 금리 인상이 약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의해서 증폭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일제히 원자재 관련주들에게서 약세를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의 발언 직후 잘 가던 원자재와 원자재 관련주들이 폭락을 재개했는데요. 원자재 관련주들이 왜 하락을 했을까요? 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스탠리 피셔의 살짝 그 자신감이 결여된 발언에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던 것이죠. 그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진 걸까요? 올해 안에 미국 금리 인상은 모두 물 건너갈 건가요? 아니면 원화 강세가 이제 중단될 것일까요? 화학 철강주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8월 23일 이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급적인 리스크는 대부분 반영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심리적 리스크뿐이다라고 첨언해 드렸었습니다. 물론 경제 지표가 살짝 오그라들면서 잠시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바람의 방향 자체가 바뀌지는 않은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드리면 첫 번째로 지난주 내내 이머징 증시와 통화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만 신흥국 통화 가치가 2.4% 강세를 보였죠. 지난 2011년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23일 날 기에서 세상에 불던 달러 강세의 바람이 저물고 이머징 통화, 이머징 증시 그리고 실물 자산 강세의 바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스탠리 피시의 발언도 언론이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는 연내 금리 인상이 약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그건 단지 세계 경제 둔화 등 뭐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그 역시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언론은 그 부분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스탠리 피셔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여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과 우리의 정책 의도를 최대한 소통하려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포함한 그러니까 그 역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FOMC 회의록은 어땠습니까? 연준 의원들 17명 중에서 13명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명에 비해서 비록 2명 줄었다지만 아직은 압도적인 비율로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넷 옐런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 라가르드 IMF 총재가 금리 인상 지연 요청 발언이 있었을 때 언성을 높여가면서 아니 내가 금리 인상하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다만 지난 9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유로서 자넷 옐런은 중국 경제 등 해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0월을 포함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슬쩍 9월 금리 동결 이후로
중국을 지목했을 뿐이었죠. 연준에 참조를 할 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했었죠.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마침 오늘 새벽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연설이 있었는데요. 10월 회의에 앞서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경제 데이터가 충분히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로카트 역시 피셔나 앨런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만드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 그 역시 중국을 지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10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개인적 지지를 접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연준 주요 인물 3인방의 발언을 요약해보자면 미국은 금리 인상의 시기가 되었고 올해 안에 인상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중국 때문에 미뤘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오늘 선진 증시에서 소재 산업주들의 약세를 만들었던 피셔 발언은 약간의 오해에 의해서 생긴 단기 하락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지난 8월 23일 이후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바람의 방향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대형주, 소재주, 산업주 위주의 편입은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금리 인상을 두고 벌어진 오해에서 소재 산업재의 그 악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단기 하락이라는 판단이 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